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여러분 요즘 주식 되게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저는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궁금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요즘은 트레이딩만 하거든요. 주식을 모아갈 자신이 없어서 물론 이제 A반하고 또 우리 챔피언 반은 또 2월 달도 함께 스윙 종목 사고 할 텐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주식은 모아가는 거다.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미국 주식은 사두면 우상향이다. 보통 이제 가치 투자라 그러죠. 요즘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에서 읽어준 주식 그 뭐죠? 부자 주식 농부 박용씨도 뭐 워런 버핏.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CD 채권에 투자하고 CD하고 뭐 세이빙 어카운트 적금을 붓고 사람들이 왜 이걸 하죠?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그냥 집에 금고에 가만 놔두는 것보다 그래도 뭐 연 이자 몇 프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요즘 이제 신법이라고 하죠. 주식이 요즘처럼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출렁임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짐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기다릴 수 있고 나는 얼만큼 그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냥 주식은 모아가는 거야. 모아갔더니 마이너스 90%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 투자자로서의 한계성. 그렇죠? 자, 본인에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금 한 말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테슬라 영상,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빈말이 아니고 제가 요즘 테슬라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의 모습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을 완전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집약체. 그래서 테슬라를 잘 분석을 해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양의 테슬라에 관한 기사들이 월가에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쓰레기 기사. 이걸 가치가 없어요. 두 번째, 무조건 펌핑하는 뭐 유튜버들 중에도 그런 유튜버들 많죠. 무조건 테슬라는 무조건 간대. 그 말만 들어오면 화성 바로 다음 달에 가겠어. 또 한쪽은 계속 테슬라를 들이다 까요. 그냥 계속 까 그냥.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사기꾼이다 막 그냥. 근데 저는 지난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그 스타링크죠, 그 인터넷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를 보면서 약간 좀 테슬라가 과장되는 어떤 일론 머스크의 화법과 그런 건 있지만 그리고 약속을 잘 못 지키잖아요.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나온다 그러는데 계속 연기되고 그런 거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로켓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연결해서 이렇게 결국 테슬라 투자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테슬라에 대한 기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 거를 필터링 해내는 능력.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는 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해석의 능력. 테슬라의 기사들을 해석하고 필터링을 하는 능력을 계속 하다 보면 주식 투자로 연결이 되거든요. 오케이.
또 조금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쏟아져 나온 테슬라에 관한 기사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게 이제 메인이 되겠네요. 아셨죠?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 그거 힘든가? 싫어요? 싫은데 왜 듣지? 눌러주세요. 저희 미주놀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에다 대고 와 멋진 거 하나 공개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뭐냐면 네바다주에 지금 거의 완공을 앞에 두고 있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공장. 와, 저는 무슨 이거 SF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보는 순간 와, 대박 멋있다. 대박 멋있다. 이게 실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오늘 이걸 올렸습니다. 오늘 써 있죠. 1월 31일. 그렇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걸 향해서 게임 체인저가 돼.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되냐면 이 네바다의 기가 팩토리 공장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두 개의 새로운 건물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미 트럭. 오케이. 또 하나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셀. 와, 대박이죠. 정말 이건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인사이 EBS에 따르면은 실제로 여기서 대량의 세미 트럭이 제조될 것이고 여기에 테슬라의 4680 셀 제조에 100기가와트 이 배터리가 추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500기가와트 아워까지 할 수 있고요. 100기가와트. 이거는 사실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제가 어제는 이거 좀 살짝 다뤘지만 한국에도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거 만드는 한국 기업들 많은데 초비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이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의 그 정책하고 정말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화해만 하면 참 대박일 텐데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쪽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근데 저는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여기 이 빌딩에 결국은 뭐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 기사가 이제 하나 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사는 자, 요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테슬라가 최근 분기 실적을 보고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자, 10K 연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 그 테슬라 투자자들이 어몽 디스메이들이 이거에 이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주목해야 될 카펙스라 그러죠. 여기 요거 캐피털 익스펜디튜어를 해서 자본 지출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여기 보이죠? 여기 2023년에 설비 투자에 약 60억에서 8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각각 70억에서 90억 달러로 이게 근데 더 증가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60억에서 80억 생각했는데 10억 달러씩 더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만큼이 증가될 것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그리고 2022년에 자본 지출은 총 72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23년 지출의 대부분은 자,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바다에 있는 이 기가 팩토리 단지 확장에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절머니 독일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에 있는 비슷한 이 회사 시설 확충하는데 투입될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테슬라는 자본 지출 계획이 제조 능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독일과 텍사스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체 셀을 제조해서 사용 가능한 배터리 셀 공급을 추가돼 가지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대량 생산 나오죠. 여기 대량 생산 그다음에 로우 캐피털. 와우.
high volume output, lower capital. 탄소 배출권 갖고 테슬라가 한 3년 전에 정말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배터리 테슬라의 배터리가 아마 이 전기차의 배터리 시장을 올킬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 빌 게이츠가 왜 세계적인 부자가 됐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윈도우 때문에 된 거잖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 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떤 축? 소프트웨어. 지금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능가할 만한 회사는 없죠. 또 한 축은 그죠, 이 배터리. 그 기사입니다. 자, 한국 기사를 조금 제가 필터링을 하면서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짜 보세요. 1월 14일 불과 보름 전에는요. 구겐하임이 테슬라 팔아라. 목표 주가는 $89다. 자, 한 달 전에는 급락한 테슬라 주가 2배 가능이나 80% 하락. 누가 맞나? 막. 4일 전에는 대단한 테슬라 광풍. 투자자들 2배 급등의 공격적인 베팅이 한국 주식 서학개미들에게요. 이틀 전에 테슬라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50% 상승한 이유. 5일 전에 가격 인하가 통했다. 테슬라 주가가 11% 급등했다. 막. 불과 20일 전에는 대형 악재가 줄줄줄 테슬라 위기 어디까지. 그래서 테슬라 일주일 새 33%가 급등했다고 하면서 서학개미들이 435억 원을 샀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당하고도 아니 테슬라를 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미주널 가족들 분들 중에도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시차도 있고 일단 시차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사회 돌아가는 사이클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순발력이 떨어지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면 꼭 단타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워낙 급등 급락을 많이 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니까 좀 집중해서 사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버리시래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자고 났더니 마이너스가 됐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샀다가 파시든지. 요즘은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니 내일 요즘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이 주식 이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모아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러면 짧게 끊어가세요. 주식은 지금 미국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주식이 거의 없어야 돼요. 트레이딩 쪽으로 가야 되고요. 총알이 많아야 돼요. 네. 그리고는 수익도 짧게 끊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무튼 또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오늘 GM 실적 발표했는데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었죠. 대박이었죠. 근데 오늘 GM이 실적 발표하면서 GM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은 가격 할인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이미 테슬라 가격 할인했고 그 다음에 포드까지 했는데 GM은 안 하겠다. 오케이, 지켜보죠. 자,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루시드에 대한 오늘 아주 리포트를 무슨 공매도 뭐 힌덴버그의 공매도 리포트인 줄 알았어. 아주 그냥 루시드를 박살내는 리포트 하나 냈어요. 목표 주가 5불이다. 지금 루시드 주가가 11불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루시드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저희 미주노 영상도 돌이켜보면 1년 전에 루시드 매장 탐방한 그 영상이 있는데 루시드는 고급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는 사우디 그쪽에 돈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뭐 그쪽에서 뭐 인수한다 어쩌다 그 루머 때문에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루시드 주식을 갖다 이렇게 확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루시드가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 루시드 매장에 가면 루시드 직원이 고급 정말 프리미엄 EV라 그러죠. 고급화 전략.
근데 그 차 한 대가 뭐 14만 불 뭐 글쎄 그 정도의 돈을 주고 그걸 살 만한 차인가에 대해서는 저 퀘스천 마크를 달지만 어찌됐든 차는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를 뛰어넘는 테슬라와의 그 전쟁이 아니라 테슬라를 뛰어넘는 또 다른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 건데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브라이언 소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한테 너 가격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 또 한 번 인하하잖아.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일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하하지 말라는 거죠. 자, 테슬라 가격에 대한 이런 얘기도 조금 있는데 이건 다 넘어서서 자, 오늘 GM의 주가가 8.35% 실적 발표한 후에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자 보세요. GM이 보면 이렇게 뭐 갑자기 테슬라 얘기하다 왜 GM을 얘기하냐고 같은 전기차 섹터니까 좀 봐야 돼요. 자 보세요. GM은 주가 가격 갭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주가 이게 갭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플 주식 차트를 보면 갭이 없어요. 근데 이 갭은 반드시 메꿔지거든요. 근데 오늘 갭 상승을 했단 말이죠. 8.35%. 이 갭은 반드시 매꾸로 내려옵니다. 반드시 매꾸로 내려옵니다. 이 GM의 갭이 안 메꿔진 적이 없어요. 빵빵빵 다 메꿔졌어요. 다 메꿔졌어요. 심지어 올라가면서 생긴 갭도 결국 내려오면서 다 메꿔졌다는 거죠. 포드 볼까요? 오히려 포드가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이 강력한 저항선을 뛰어넘는 요 모습. 그럼 테슬라. 자, 차트상으로 일단 굉장히 좋아요. 일단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오렌지. 이 오렌지가 뭐냐면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근데 요 갭을 이제 매꾸로 살며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 가지 지금 테슬라 투자함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지금 테슬라거든요. 애프터에도 보면 0.81%가 내렸어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확 꺾여버렸죠. 확 이렇게. 근데 이게 애프터에서 꺾였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의 1위 종목이 뭔지 어딘지 아세요? 애플이에요, 애플. 근데 공매도 2위가 어딘지 아세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조금 걱정되는. 오케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한 것. 벌써 173불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근데 여러분 내일 이제 FOMC 금리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30분 후에 파월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파월이 어떠한 매가 되어서 독서를 퍼부어도 시장을 갈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오늘 시장이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파월이 비둘기가 돼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테슬라가 지수보다 시장의 지수 이 나스닥 S&P 지수보다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요거 보셔야 돼요. 보통 좋은 종목 그다음에 지금 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가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지수보다 덜 빠지고 지수보다 더 갈 때거든요. 지수보다 덜 빠지고 지수보다 더 갈 때. 요게 내일 테슬라를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것. 어저께 오늘 캐시우들은 테슬라를 사지 않았습니다. 돈나무 할머니? 돈나무 언니가 누나가 그동안 테슬라 많이 사고 코인베이스 많이 사가지고 지금 뭐 돈나무 언니가 부활했다, 다시 되살아났다, 완전 재기에 성공했다라고 또 성급한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네,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부활하면 뭐 다 예수님이죠. 그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에 관한 기사들 좀 나온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 저 필터링해서 제가 좀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된다 모르겠네요. 테슬라를 들여다보면 시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를 들여다보면 시장을 알 수가 있고 테슬라 매매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 주식시장의 매매를 잘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가는 태시간의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